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 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그 9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방송 준비를 좀 해두고 그리고 라이브 진행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사전 녹방 형태로 배포가 될 겁니다. 이유는 제 두통이 보통 잘 없는데 오늘 좀 두통이 있어서 좀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텐션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는 와중에 좀 이제 두통도 좀 계속 있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코인도 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별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비트나 리플 이더를 이제 메이저를 위주로 모은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찌됐든 알트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라이브 하기에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방송을 쉰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코인 시장 이런 판에 한번 또 멘탈 방송이기도 하고 투자 인문학 방송이니까 오늘 방송을 또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녹방 형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언능 이제 XRP가 1달러에 도달을 해서 우리 맥주 라방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방송을 제가 조금 줄이겠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지금 사태를 보면 이 SEC에서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한 지가 이제 며칠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이렇게 몰려왔고 지금 알트 시총 자체가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 시총 자체에서 한 3비 정도가 날라갔어요. 거의 그럼 원화로는 4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패닉일 거고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XRP에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비트나 이더 XRP 주로 한 8할 정도 투자를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저 역시도 이제 작은 비중의 알고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헤데라 이런 몇몇 코인들은 마이너스 폭이 되게 커졌어요. 근데 제 전체 비중에서는 이제 제가 원칙적으로 메이저에 저 대부분의 비율을 넣기 때문에 비중을 넣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게 상관을 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하랑 도반분들에는 이야기 드렸죠. XRP가 좀 올라가고 나면 알고랜드 헤드라 같은 것들에 조금 이제 그 저점에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살 거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2년 전쯤에 그 한 2020년 말이죠. 그때쯤에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SEC로부터 소송이 당했던 그때 XRP만 엄청 떨어지고 다른 코인들 올라갔었던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몇 년 지나서 XRP가 먼저 이걸 두들겨 맞은 거고 결국에 이런 일들은 찾아온다. 이제 모든 코인들한테 지금 찾아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XRP는 좀 최근에 좀 오르고 덜 빠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XRP에 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또 데미지가 덜한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결국에 돌고 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다른 코인 시장에 다른 게 떨어지는데 뭐 XRP에 뭐 우리가 먼저 투자했는데 그때 다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XRP를 조롱을 했다라고 해서 굳이 지금 XRP 아닌 다른 코인에 SEC 소송이나 이제 가격 등락이 심하다고 그런 것들에 똑같이 막 XRP 저기만 되고 다른 것들 이제 너네도 당할 차례다 이런 안 좋은 심보는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다 돌고 도니까 결국에 코인 시장에서 XRP가 명확하게 먼저 규제 SEC를 이겨주는 게 사실 좀 중요하고 지금 이제 SEC가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소송을 하잖아요.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상장도 시켜줬는데 상장시킬 땐 당연히 그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땐 당연히 기존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들을 이미 보고 상장을 해준 건데
그러면 문제가 증권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해준 건데 지금 와갖고 또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지금 여러 코인들 상장 폐지 안 하겠다, 우리 자신 있다, 끝까지 간다 이러고 있는 거고, 바이낸스는 거의 10억 달러 정도를 이미 SEC와 싸우는 돈으로 재원을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플사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리플사가 뭐 1억 불 정도 썼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썼는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아무튼 바이낸스가 1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EC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4월 전에 1월쯤 진짜 힘들었던 알트 그때로 급락으로 다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있으면 결국에 다시 돌아가고, 알트 정말 지금의 이 마지막 한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찍고 다시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고 6월 달에 리플 관련된 소송도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XRP를 주로 투자하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원칙대로 이어나가시고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절대 헐값에 1달러 이럴 때 여러분들, 물론 이제 1달러 지금에서도 2배지만 그런 가격에 여러분들 다 팔고 났는데 진짜 더 올라가면 되게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럼 추가로 매수 막 따라 올라가다가 결국 손해보고, 그러니까 매도를 결국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달러 넘어가면 이제 좀 방송을 줄이겠다라고 미리 이야기 드린 것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XRP가 만약에 3달러에 도달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1달러에도 조금 팔고 그 다음 3달러도 팔고 이렇게 분할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랑 도반분들에게 다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 할 건데 3달러에 제가 저는 이제 조금 팔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무리 방송에서 유튜버나 한 사람이, 제가 심지어는 하지 않은 말도 했다라고 하고 그냥 남이 한 말을 저한테라고 했다고 하면서 댓글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상식 밖에 있는 사람도 많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결정을 좀 빈도를 줄이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짧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지수가 이제 49 정도로 중립인데 오늘자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다시 공포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포 단계로 떨어질 거고,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공포 단계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사시면 되고, 탐욕 단계로 가면, 연두색으로 가면 그때는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렵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원래 힘들 때 사야 되는 게 투자예요. 그리고 코인 투자는 원래 투자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나 리플, 이더를 메이저를 한 80%를 하시라는 이유가, 그것들은 아무리 빠져도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7%죠. 비트는 2%밖에 안 빠졌죠. 이더리움 5%예요. 근데 다른 것들 막 20%, 15%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 얼마 전에 그 메탈이라는 그런 이제 알트코인 이제 거래량 1위 하던 거는 막 쭉 올라가다 쭉 빠지고 막 이래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코인 투자 하실 때는 비트, 이더, 리플 이 위주로만 하신다고 해도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코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비중 정리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랑 도반 분들도 너무 그게 버티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 어차피 그 3개 정도만 가지고도 80%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마이너스 많이 돼 있는 파일코인도 있고 이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알트 시즌이 좀 찾아왔을 때는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로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세팅을 해둘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울트렌드에서 비트코인 지금 8에서 지금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진짜 거의 관심이 없죠. 지난 거의 이 시기 동안 제일 관심 없는 시기인 거예요. 언제부터죠? 한 2020년 거의 12월부터 해서 제일 관심 없는 시기인 거예요.
여기 10이잖아요. 그죠? 12. 그다음 10이죠. 그다음 여기가 12이고.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 3년 가까이 제일 관심 없는 시기다. 그럼 대중이 관심 없을 때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데스밸리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결국에 살아남는 놈이, 그 놈이 강한 놈이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진짜 힘들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늘 투자 적기고, 여러분 마음들이 들뜨고 기쁠 땐 투자 위기인 거예요. 늘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 바닥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지. 제가 이따 알트 마켓캡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뉴스 몇 개를 다룰게요. 미국의 고용시장 균열 조짐에 따라 금리 동결 전망 확대.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시장이 조금 얼어붙으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선반영이 되고 지금 나스닥은 먼저 올라가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알트 급락이 왔지만 요거 나오고 나서 미국 이제 주식시장은 이미 좀 올라갔죠. 피보나치에서도 0.5 이상 올라가고, 뭐 몇몇 엔비디아나 뭐 몇몇 애플 이런 것들은 이미 고점을 넘어갔어요. 2021년의 고점을.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이제 다시 흐름이 올 거라고 봐요. 당연히 코인 시장이 영원히 밤은 없어요. 밤이 있으면 다시 아침이 뜨고, 아침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해가 쨍쨍하다가 다시 밤이 오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가 뜨는가 싶다가 다시 한번 그냥 가장 동트기 전 어두운 새벽일 뿐인 거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쫄리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난 올해 1월에도 힘들었었잖아요. 작년 11월에도 힘들었고, 뭐 FTX 날아가고 다 그때도 견뎠는데, 지금 SEC는 뻔한 수작이잖아요. 그냥 SEC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게리 겐슬러가, 제가 얘기했죠. 골드만삭스에서 엄청 오래 일하던 그냥 금융 엘리트의 하수인이라고.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요새 방송이 다 광고를 정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막히는데, 뭐 이런 언급을 이제 최대한 덜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게리 겐슬러가 그런 금융 쪽에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크립토 업계를 누르고, 기존 은행권들이 크립토 신으로 체질 개선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지금은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게리 겐슬러의 저거는 바이낸스가 뭐 한다고 10억 달러를 세팅을 하겠어요. 소송한다고. 코인베이스는 상장 폐지하라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짜고 치는 그냥 마지막 태클인 거예요. 거의 마지막 제도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코인 많이 떨어진 코인들 있잖아요. 그거 손절하지 마시고, 막 하루에 갑자기 마이너스 30% 20% 되는데 그걸 왜 팔아요? 조금 있으면 또 말아 올리고,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 오히려 지금 커피 한 잔을 아껴서라도 내가 사고 싶었던 코인을 사야죠. 수량은 안 변하잖아요. 가치와 가격 중에 가치는 그대로인데 SEC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만 떨어졌을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테슬라 차트 하랑도반분들한테 얼마 전에 비교하면서 올려드렸잖아요. 테슬라 역시도 얼마 전에 100달러 이하에 있을 때 테슬라의 가치와 지금의 테슬라의 200달러 넘은 가치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땐 사람들이 가치 대비 그냥 가격을 낮게 평가했을 때 뿐인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평가됐던 구간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 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가치와 가격에서 가격을 고평가하면 그때면 다시 또 조정을 받겠죠. 그렇게 사이클이 반복을 되는 거니까 지금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치가 지금 그대로인데 가격이 SEC 때문에 잠시 급락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패닉셀을 던지면서.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반대로 얼마라도 내가 지금 사고 싶었던 코인을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아니면 여윳돈이 있으면 뭐 100만원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냥 돈 없다고, 나는 이미 투자 다 해서 돈이 없는데 라면서 댓글에 계속 돈 없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그 댓글을 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 뭐 쓸 돈을 아끼든지, 아니면 집안에 굴러다니는 돈을 모아서라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는, 어차피 투정을 해도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냥 좋은 걸 계속 상상을 하고 계속 뭔가 노력을 하면서 된다라는 쪽을 바꿔야지. 투정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삶이 안 바뀌잖아요. 99%의 대중이 투정을 하고 그냥 현실에 부정을 하잖아요. 힘들면.
그러면 어차피 안 바뀌죠. 남들과 다르게 살려면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월드코인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목표. 그래서 그 오픈 AI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이제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거대한 이슈일 것 같은데, 뭐 이게 코인 시장을 뒤흔들거나 이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챗 GPT에서 제가 예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챗 GPT가 여러 개 뭐 데이터 다 긁어 오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보상을 주고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될 텐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긁어 오면 지금의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보를 다 긁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양질의 정보를 올려야 챗GPT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더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그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건 결국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수입이 끊기면 안 되니까 챗GPT 같은 경우가 내가 이거 양질의 정보 올리면 긁어갈게. 너가 사람들한테 뷰도 많이 나온 양질의 정보야. 이러면 거기다가 코인을 보상을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미래로 간다. 그래서 지금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신원 인증과에서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편적 기본소득까지도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꿈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AI에서 하나 두 개가 나오면 뭐 다른 코인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살아남는 코인하고 또 연결이 돼요. 가령 XRP는 은행권들이나 기존 금융권들의 혁신을 이뤄내는 거고, 챗 GPT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이런 걸 이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디파이나 원래 이제 그 금융 이제 탈중앙 금융 쪽에서는 이더리움 플랫폼이 또 하는 거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가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 2,400만 벌금. 이게 2019년에 이미 SEC하고 이오스 개발 그 블록원이, 이때는 이오스가 좀 그래도 잘 나가던 시절이죠. 이렇게 벌금을 내고 한 300억 정도 내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220억 원으로 미국하고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뭐 XRP 같은 리플사는 거의 1,300억을 지금 소송에 썼는데 되게 싸게, 그냥 리플사는 워낙 거대하니까 다들 싸게 해갖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면 톤코인도 지금 13% 빠졌죠. 그러니까 SEC하고 사실 이미 합의 본 톤코인도 지금 빠졌고, 지금 오히려 이오스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거의 가장 높은 하락폭이 23%. 그래서 이제 하락 도반분들 중에도 이오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저는 이제 제가 언젠가 정리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제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서 저는 제 마음의 평온을 위해 정리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 투자는 각자 선택이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오스에 끝까지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만약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리플이나 비트, 이더 같은 경우도 어차피 많이 오를 건데, 투자는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정보도 잘 많이 없고, 근데 여기서 굳이 꼭 결과를 꼭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할까? 물론 이제 뭐 평단을 낮추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꼬리가 이제 계속해서 몸통을 흔드는 정도로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코인, 이런 경우는 이오스 외에도 다른 코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령 내가 에이다에 투자를 했는데 에이다가 많이 빠져요. 그래갖고 에이다에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비트나 이더나 리플 같은 경우 어차피 생존할 코인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코인에 어찌됐든 내가 자산을 투자를 해야지, 불확실한 거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투자냐라고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의 0.5를 뚫고 0.618에 딱 안착을 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피보나치 비율에 잘 맞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0.38이 왔다가 다시 0.618 뚫었다가 왔다가 다시 1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가 0.786 맞고 다시 여기서 38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아래 내려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굉장히 피보나치에서 정확하게 거의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테슬라 차트를 이야기 왜 드렸냐,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테슬라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지금 RSI가 거의 과열이 많이 됐고, 지금 일봉상에서도 과열을 보면 거의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열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과열이 거의 됐는데 거의 120%가 더 올라요. 3번 정도 가면서 이제 내려오죠. 이때도 이만큼 올라갈 때 과열됐죠. 그 다음 쉬고 과열되고 쉬고 과열되고 한동안 쉬고 다시 과열,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여기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3일봉으로나 이런 관점에서 좀 길게 보기 시작을 하면, 지금 이런 관점에서 하나 둘 하고 쉬고 하나 둘 하고 쉬고 하나 둘 하고 쉬고, 여기도 3일봉 관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 하고 한 번, 두 번, 뭐 한 번 정도 하면 3일봉 관점에서 1봉에서 잠깐 쉬었다가 쭉 올라가면서 4일봉이 여기까지 근처 와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쉬겠죠. 한동안 쉬고 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봉하고 주봉하고 이런 3일봉 여러 가지를 보면 전체적인 대략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도 XRP의 흐름을 향후 우리가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과열되고, 그러니까 쿨다운을 이만큼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주봉상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거의 조정을 예상을 좀 하기는 해야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조정. 주봉상에서 사실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XRP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테슬라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에서도 좀 보면 나스닥이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786 근처까지 왔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지금 거의 지금 3일봉에서도 여기고 그 다음에 5일봉에서도 거의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만큼 가고 나면 좀 쉬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에 있어도 어찌됐든 이만큼 올라오면 좀 쉬어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보면 주봉상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쉬고, 올라오고 나면 쉬죠 하고 쉬고, 그죠? 올라오고 또 쉬고. 그러니까 주봉상에도 거의 왔어요. 그러면 이게 쉴 때 2021년에 알트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이렇게 돌아서 쉴 때 그때 코인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 보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코인은 지금 거의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트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차트 보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렇게 힘들어 해도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지금 예전 그때로 온 건데, 그럼 똑같아요. 알트 그냥 이 차트를 열어서 보면 지금 알트 이더를 뺀 알트의 시총이요. 이렇게 가다가 왼쪽 어깨, 그 다음 머리,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의 이때로 지금 다시 온 거예요. 급락으로. 이때 최저 바닥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때는 이때 살 걸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때 되면 이때 살 걸 이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면 이때 못 팔았네라는 거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건 어렵다니까요. 그냥 전체 사이클에서 얼추 어깨 정도 가면 파는 거지, 이 아래 구간은 그냥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원래 그래요. 테슬라도 차트에서도 보면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도 꾸준히 사요. 계속 인내를 하죠. 마이너스 막 몇십 프로, 50% 좀 올라가요. 그러다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럼 마이너스가 뭐 한 40% 줄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한 20% 갔다가 마이너스 40% 또 돼요. 이때 인내의 구간인지 여기서 팔고 다시 사는 게 안 된다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 너무 잘 알겠지만 원래 그게 안 돼요. 이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 벌죠.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런 구간에 여기서 이때 살 걸 하는 게 여기서 이만큼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정도 되는 거를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시 이때 근처로 온 거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때 살 걸 이런단 말이에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또 이때가 기회 구간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근처 왔으면 기회지.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늘 모두가 패닉할 땐 기회. 이때로 다시 온 걸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짜증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꾸셔서 투자를 하셔야 성공을 합니다. 자, 중간에 이 강아지 물을 틀었더니 날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물놀이 한다고 진짜 날아다니면서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엽죠. 여보세요. 저희 강아지도 물놀이 해주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더 귀여워요. 이것도 보시면 개 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먼저 내려왔어요. 허스키가 내려와서, 자기가 내려와서 다음에 내려오고 막 엄청 쏟아져요. 달마시안이 와서 또 기다리고, 내려와 막 내려와 이러고 지금 신나하고 있죠. 와 신난다 막 이러고 지금 내려오잖아요 애들이. 막 다시 내려오고 신나고 난리 나요 지금. 애들 미끄럼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타는지. 이렇게 막 지금 내려오잖아요. 제 마지막에는 주인이 이러고 내려온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초연한 마음으로, 물론 좀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짜증 날 수는 있지만 아주 짧게만 짜증 내고요. 어차피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 이때로 돌아온 것 뿐이니까 금방 또 하고서 다음으로 가요. 늘 이런 식으로 가고 한번 페이크 하고 또 올라가요. 늘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했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만약에 혹시 됐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면 그때 그냥 또 얼마 사고 안 팔면 내 수량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계좌 평가에 막 마이너스 얼마에 계속 달달달달 하면서 짜증 내봐야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남들이 다 힘들 때 내가 안 힘들어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 생각만 하세요. 자, 그리고 크립토 공포지수 보면 0.237이잖아요 0. 소셜 매트릭 151까지 떨어졌죠. 진짜 떨어져. 관심 없죠.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쇼텀 버블 리스크가 연두색이 사라져서 아래로 내려가기 거의 그냥 겨울이다가 봄이 와서 꽃샘 추위다 하다가 다시 지금 겨울로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클은 돌고 돌죠. 요게 설령 잠깐 요게 나와도 어차피 다음 봄과 여름으로 가요. 다시 완벽한 겨울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사이클의 흐름은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있고 다시 밤으로 가는 것처럼 사이클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나스닥도 계속 나스닥 7천 간다 8천 간다 말 많았잖아요. 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지금 이제 12인데 이제 내일쯤 되면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알트를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에 막 20%씩 빠져요 알트가. 그리고 알트 시총이 거의 4조 원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 알트가 지난 11월, 12월 이때처럼 작년처럼 다시 거의 원점으로 급락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때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작년 11월 때 우리 살 걸 이랬잖아요. 코인. 다시 그때로 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 투자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팔지 말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더 빠질까 봐 난 두려워 손절해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저라면 이성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내일 더 빠지면 난 못 견디는 사람이야.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거죠. 누구도 모르니까. 근데 이 빨간 구간은 알트의 기회의 시간이고 이때는 알트의 탐욕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이 기회의 순간에 모두가 힘들 때 내가 다른 행동을 하면 난 남들과 다르게 되니까, 다른 행동을 해야 하려면 남들이 다 팔고 힘들어할 때 나는 안 팔고 아니면 좀 더 사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이 남들하고 힘들어하고 팔면 남들하고 똑같은 투자자가 되는 거죠. 99%의 대중이 되는 거죠. 99%의 대중이 안 되려면 지금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가짐도. 그쵸? 자, 그리고 페드나우를 보면 2023년 7월 도착, 이 설국열차 페드나우 이 고액결제 시스템, 이게 연준의 고액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시스템도. 그게 7월 도착 탑승하세요라고 하죠. 랑 도반분들은 이제 우리 페드나우에 대해서 지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랑도반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 이제 하랑도반 전용 방송 다 보시면 XRP 페드나우나 XRP 시스템에 대한 거 공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다 보시고요. 그리고 하랑도반 분들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XRP로 힘들었다가 결국에 그 수익을 얻고 하는 건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더리움을 제가 그냥 지금 가격 빠졌어도 10배의 수익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XRP가 여기서 한 1달러 가서 다 팔아버리고 나면 더 올라가고 나면 그때 멘탈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솥 통째로 먹으라 그랬죠. 밥 알 몇 개 떨어진 거 먹지 말고. 그럼 밥솥 통째로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확정적 게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랑도반 커뮤니티에 제가 확정적 게임과 비확정적 게임 그리고 XRP 어떻게 매도하는지에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확정적 게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확정적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코인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률 50% 30% 났네라고 했는데 고생은 몇 년을 하고 나중에 와 가만히 있었으면 10배인데 이런 소리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 게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해야 된다.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치 하랑도반 우리 멤버십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치 꼭 보세요. 그걸 이제 안 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꼭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주 또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하랑도반 분들과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관계로 라이브를 대신해서 이렇게 방송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의 사실 뭐 힘든 시기도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메이저만 투자하고 계신 이제 대부분 우리는 메이저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별로 힘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개별적으로 저도 뭐 파일코인 뭐 알고랜드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50% 60% 넘어가 있는데 비중이 작다 보니까 괜찮고 여러분들도 설령 그런 코인들만 보셔서 기분 좀 안 좋고 하시지 말고 그냥 두세요. 두면 또 때가 되면 올라가요. 그리고 메이저 코인으로 이익 난 걸로 그런 몇몇 많이 빠진 것 중에 괜찮은 알트 뭐 알고랜드, 헤데라 뭐 이런 몇몇 개들은 그때 좀 다시 추매를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물을 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에 모든 성공의 비밀은 인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patience is the key예요. to everything에.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인내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